이어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습지 교사나 요양보호사 등 고정된 업무 공간이 없는 여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서울 시내에만 18곳을 마련했지만 이용객이 없어 텅 빈 채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찌 된 일인지 김지수 기자가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요크루트 판매원이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고정된 일터가 없기에 궂은 날씨에도 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이어쉼이란 전용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4년째 운영 중인데도 정작 여성이동 노동자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들었어요. 주변에서 이어심 쉼터 들어보셨다는 동료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못 듣고 못 만나봤어요. 서울시는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이어심 쉼터 18곳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쉼터 중 이용객이 하루 10명을 넘은 곳은 4곳뿐이고 대부분은 적게는 하루 1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쉼터 운영 시간인 한낮입니다.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발 마사지까지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이용하는 여성 이동 노동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직접 시내 곳곳 쉼터들을 찾아가 보니 건물 안에 작은 간판 하나만 걸려 있어 외부에서 이어심을 확인하기 힘든가 하면 때론 건물 안 외진 곳에 위치해 쉼터까지 찾아가기가 힘든 곳도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다 보니 아예 운영 시간에 문이 잠겨 있기까지 합니다. 쉼터 운영 시간대로 정해져 있는 시간대이지만 안에선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오시나요? 10분 안팎 계신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 정도? 아니요, 한 달이요. 접근성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오르막을 걸어 올라온 후에도 한참을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만 쉼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언덕 계단을 오르는 시간만 5분이 넘게 걸립니다. 접근성보다 비어있는 장소 위주로 쉼터를 만든 탓입니다. 업무의 시간을 다투는 이동 노동자들에겐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건물 꼭대기층이거나 대형 공원 외곽에 있어 찾아올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용객 기록부에 이동 노동자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아 이용률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필요성이 있을까? 몇 명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렇게 많이 이용도 안 하는데. 각 단체의 운영을 일임하다 보니 쉼터가 문을 여는 날도 주 5일에서 7일까지 제각각이고 개방 시간도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찾아간 9곳의 쉼터 중 이용 중인 이동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제 그 이동 여성 노동자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합니다. 치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놓치는 부분이죠. 수요적 우선적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 최근 마련된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위한 쉼터는 인기가 좋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 기사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쉼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어둑해진 밤 시간, 신논현역 인근 대리기사 쉼터에선 기사들이 핸드폰을 충전하고 부족한 수면을 채웁니다. 더울 때, 추울 때 마땅하게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여기가 생기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리도 오고 한두 시, 2시 정도에는 거의 앉아 있을 자리가 없죠. 대리기사 영업시간에 맞춰 심야에 연 이곳은 개소 이후 18,000명 넘게 찾았습니다. 장교동에 위치한 퀵서비스 쉼터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는 기사들로 붐빕니다. 선정 당시부터 기사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꼭 필요한 장소와 비용을 추정해 마련한 덕분입니다.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